설레이는 여행, 드론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추억이 더욱 즐겁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멋진 곳에서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제 영상과 함께 하신다면 그 즐거움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이 DJI 제 강의 2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저는 이것저것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쫙 펼쳐놓아 보니까 짐이 엄청난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드론 배터리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드론 이외에도 원래 촬영을 하시다 보면은 드론에 욕심이 생겨서 입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카메라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FPV를 하시던 분들은 이런 고글서부터 이런 DJI FPV, 이것만, 이 기체만 해도 배터리만 3개고 매빅 3와 미니 2, 그리고 제 커스텀 기체, DJI FPV는 아니지만 그냥 커스텀 FPV, 여러 가지 다 가져가면 장점 이것저것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겠지만 엄청난 배터리들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가 1인당 5개까지밖에 안 돼요. 참 문제죠. 이 DJI FPV와 이 커스텀 기체만 해도 배터리가 지금 콤보 기준으로 3개씩, 그리고 커스텀 기체 같은 경우에만 해도 요게 지금 10개씩 가지고 다니니까, 그리고 매빅 3 요 배터리 3개, 배터리 3개죠. 게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촬영도 해야 되니까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배터리도 필요하게 돼요. 배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체마다 이런 배터리들을 다 채워주세요,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에서 개수가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체에 장착된 것들은 배터리 개수로 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배터리를 채워서 개수를 하나씩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는 줄였죠. 그래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는 배터리들, 이런 배터리 가방이 있어요, 따로. 아무래도 이런 안전한 배터리들은 이렇게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데, 이런 커스텀 기체에서 쓰는 이런 리포 배터리들은 잘못해서 합선이나 좀 배터리가 불량이거나 그러면 잘못해서 배터리끼리 부딪히다가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하게 이런 배터리 가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배터리들을 하나씩 배터리 가방을 이렇게 챙겨서 무게는 꽤 나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갈 때는 이제 제주도의 지인이나 아니면은 제가 묵을 숙소 있잖아요. 제가 예약했던 숙소에다 미리 전화를 해서 택배를 미리 이거를 다 싸가지고 택배를 붙이거든요. 한 목요일날 오전 10시쯤에 우체국으로 보내면 토요일날 일정 중에는 도착하더라고요. 안전하게 배터리를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5개까지는 가져갈 수 있죠. 그 5개를 꽉 채워서 가져가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배터리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이걸 어쩔 수 없이 공항에다가 버리고 가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1개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한 4개 정도는 휴대를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티켓팅 하고 나서 짐들을 이제 수화물로 보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전자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100% 전화를 해서 불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내 가방에다가 넣고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드론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런 툴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항 기준에서 요거를 쫙 펼쳤을 때 10cm가 넘어가면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그냥 툴 같은 거는 택배로 같이 넣거나 아니면 잘 접어서
그냥 수화물로 같이 붙여 넣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죠. 자, 이제 짐들을 빨리 싸고 이제 제주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주행 출발. 오즈모 포켓2로 여행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탑승부터 촬영해보려고 했는데 플리커가 너무 심하죠. 셔터 스피드로 잡을 수 있긴 하지만 빨리 탑승해야 하는 터라 플리커를 잡을 시간이 없었네요. 하지만 많은 짐을 갖고 쉽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신발 관련 튜토리얼 영상은 대원 채널에 많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와중에 비행기에서 바라본 제주의 하늘은 정말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제주를 배경으로 한 DJI 드론 교육 영상입니다. 여기는 사려니 숲길입니다. 오즈모 포켓 2로 찍고 있고요. 도착한 날은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참, 제주의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겨울인데도 초록초록한 나무들과 살짝 가을 느낌 나는 나무들로 이색적인 느낌이 나긴 나네요. 다음날 아침, 여기는 제주의 표선해변입니다. 넓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제주에 어울리는 폰트로 타이틀을 넣어보았습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폰트만 잘 써도 영상이 좀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에 프리 라이센스 폰트만 검색하셔도 멋진 폰트가 많으니 영상 만드실 때 한번 써보세요. 영상이 훨씬 더 멋져질 겁니다. 넓은 백사장이 참 멋지죠? 표선해변에 있는 작은 등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세팅은 이 정도로 해두었고요. 세팅은 차차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디로그로 촬영 시 뿌옇게 된 화면을 컬러를 넣은 것처럼 디스플레이에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히스토그램으로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했었지만 처음 해보는 입문자 입장에선 히스토그램까지 보긴 어렵죠. 역시나 5.1K에서 포커스 트랙은 아직 지원되지 않네요. 우선 메뉴에 있는 격자를 기준으로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손으로 돌아볼게요. 피사체가 가운데를 벗어나지 않게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드론의 자동 기능보다 손으로 비행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카메라 웍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카메라 노출을 잡아보겠습니다. 카메라는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는 셔터 스피드라는 공식이 있지만 이건 영상 내 모션 블러를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위한 공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공식을 맞추려면 엔드 필터가 필수죠. 하지만 이미 공중에 띄운 드론을 다시 가져와서 공식이 만든 엔드 필터를 맞추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굳이 높게 날고 있는 드론 영상에 모션 블러가 꼭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로 너무 하이라이트가 타지 않을 정도로만 맞춰줍니다. 한 바퀴 돌면서 타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제가 비행하고 있는 기체는 매빅3 시내이지만 보통 H264나 H265로 촬영하기 때문에 프로레스는 쓰지 않겠습니다. 포커스 트랙을 쓰기 위해서 4K로 조건을 맞추고 다시 돌아볼게요. 포커스 트랙을 실행하고 난 후엔 속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색상을 디로그로 바꾸는 건 가능하네요.
물론 녹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이렇게 촬영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작은 등대가 굉장히 아름답게 촬영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표선 해변을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했는데요. 어떠세요? 영상 쉽죠? 만들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스타트로 이동해서 다음 영상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팟으로 신창풍차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멋진 하늘과 바다, 그리고 풍력발전기 여러 대가 굉장히 멋진 배경을 만들어주네요. 하지만 도착하니 엄청난 강풍이 붑니다. 드론 촬영이 가능할까 싶네요. 항상 드론 비행 전에 일기예보로 풍력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드론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비행을 안 할 수는 없죠. 한번 드론을 띄워보았습니다. 기체 크기와 무게, 프로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바람에 강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매빅3가 이 정도의 바람은 어느 정도 이겨내줘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드론 촬영이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왔던 DJI 미니2는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꺼내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역시나 강풍 경고는 뜨고 있죠. 이번엔 카메라 옵션에 있는 그리드를 활용해서 레이아웃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리드를 기준으로 앵글을 잡으면 화면이 좀 더 안정감 있게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번 스팟의 경우 하늘도 멋지지만 지상에 있는 바다와 풍차의 풍경이 매력적이죠. 그래서 하늘을 중점으로 두기보단 지상을 기준으로 맨 상단에 있는 가로줄에 바다의 지평선을 맞춰 앵글을 잡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쭉 직진하면서 멋진 풍경을 담아내면 안정감 있는 클립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해 완성된 클립이에요. 구름 그림자와 풍차, 바다와 육지의 레이아웃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항상 그리드를 염두에 두고 촬영하신다면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가족, 연인, 아이들을 함께 담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번엔 인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인물을 센터에 맞춰서 손으로 비행하기란 쉽지 않죠. 게다가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 땐 말이죠. 그래서 액티브 트랙을 사용해 인물 주위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기능을 쓰기 전에 주변에 부딪힐 수 있는 사물이 있는지 꼭 육안으로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바람이 센 탓에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리지만 인물은 잘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럴 땐 역시 자동 기능이 편하긴 하네요. 인물을 좀 더 센터에 맞추고 가까이 찍기 위해서 드론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서 좀처럼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모델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기엔 위험하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센터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면 텀을 살짝 주면서 등대와 인물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스로틀과 엘리베이터, 카메라 틸트키를 동시에 천천히 당겨줍니다. 드론이 뒤로 쭉 빠졌을 때 센터를 기준으로 레이아웃이 안정적인 클립이 잘 나왔죠. 제주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주 씨와 아름다운 신창해 안에서 드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여행을 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의 마지막 일몰을 같이 바라보며 놓칠 수 없는 추억과 멋진 일몰을 드론으로 함께 담습니다. 신풍해안 쪽이 멋진 일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몰 하이퍼랩스를 촬영해볼게요.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잡습니다. 하이퍼랩스를 활성화하고 하이퍼랩스의 코스락 선택. 코스락 메뉴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선택하면 내가 설정한 시간 동안 그 방향으로 기체가 이동하면서 한 장 한 장 촬영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방향 잠금, 그리고 다시 아까 잡은 레이아웃 방향으로 기체를 돌려 다시 한번 화면을 잡아줍니다. 인터벌은 2초당 한 장씩 촬영, 영상 길이는 최대 길이인 30초로 설정.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느리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촬영 시작. 이렇게 해서 완성된 신청 풍차 해안의 일몰 하이퍼립스입니다. 근사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하이퍼립스에 대한 튜토리얼은 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계속 시청 부탁드려요. 둘째 날 여행의 마지막 촬영이 끝났습니다. 여행하면서 담은 추억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제 두 번째 강의도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못다한 제주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주의 멋진 쇠속각을 배경으로 처음 가본 스팟에서의 육안으로 기체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고 멋지게 촬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행하면서 길게 클립을 만들고 싶을 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럼 쇠속각의 멋진 드론 영상 감상하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